예, 먼저 기재부에 간단한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TMF 관련해서 그 관련 부처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께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재부 우리 부총리께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권 행사의 근거. 근데 한 페이지 자료인데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 예정처에서 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붙였으면 그 항목별로 거기에 대한 좀 대응 답변을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 문제 국정감사까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징계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TMF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과 또 관련 부처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금융위원장님. 예. 금융위원장님, 최근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고 또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또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TMF 사태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22년 6월에 티몬 UMF와 금융감독원이 경영 개선 협약 체결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은 분기별로 그 개선 이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던 거죠. 실제 이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금융감독원이 이행 실적 보고서도 상당히 뜸들이다가 늦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이 상황들 계속 점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 금감원하고 협의를 챙겨보고 있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와서 약간 보여주고 말겠다는데 이거 지금 숨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평가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예, 금감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거 같이 서로 보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그 티몬이나 UMF의 감사 보고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님 아시겠지만은 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외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부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정 의견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마 상장의 폐지 거래 중지가 바로 그래, 나옵니다. 예. 한정 의견이면 바로 거래 중지가 나옵니다. 예.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를 가야 됩니다. 지금 이 UMF나 티몬은 2022 회계년도 것이니까 2023년도 나온 거고 2023 회계년도 거는 올해 3월달, 4월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 그 시기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2 회계년도에 보면은 이 본문에가 처음에가 이 회사의 계속 기업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UMF의 22년도, 23년도, 티몬의 22년도, 그리고 티몬의 23 회계년도의 감사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가 올해 3월, 4월 달에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분기별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한 2가지만 더 짚어보면 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22 회계년도 모두, 23 회계년도 마찬가지. 두 번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초과액이 아주 그 자산을 상당 부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그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그걸 분석만 한다면 이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구나. 계속하다가 뭔가 사고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거래를 자제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워닝이 없고 또 이제 다른 어떤 홍보들을 하니까 또는 어떤 정부에서 후원하는 그런 업체인 것처럼 약간 정부에 오해 살 일도 생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방치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피해자가 두 부류지 않습니까? 소비자하고 그다음 판매업자, 점포에 들어가는. 그런데 특히 판매업자들의 거래액이 5, 6, 7월 급증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티몬에 같은 경우에 그 4월 달 이전에 이 문제가 됐다고 워닝을 했으면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판매업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금융감독원 그 팀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사실 저 MOU를 맺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감독 당국으로서
그러니까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 그 어떤 시정 명령을 하거나 일반 금융회사에 하듯이 적기 시정 조치 명령에 따라서 정자를 명령을 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던 부분이 아마 보다적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약이 좀 됐던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만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것인가, 그 시각에서 이 문제가 이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후속 피해 지원 대책으로 대출금리 낮춰달라 그런 주장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무조건 재앙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여지라고 봅니다. 사회적 재난일 것인가. 하지만 이 사건 자체에서 금융감독원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뭉갤 수 없는 사안이다. 그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간담회를 몇 번 해보니까 여기 중소벤처부 장관님 계시는 중소벤처부의 그 담당 과장 한 두세 번 간담회는 되게 성의껏 해주셨습니다. 네. 그 부처에서 여러 부처 오신 분 중에서 저는 그분 되게 고맙다는 말씀만 이 자리에 전합니다. 추가할 말씀도 없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처음에 되게 소극적이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했고 소비자들은 이제 공정거래 산하에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반 판매업자들 하는 경우는 중소벤처부의 담당분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또 협력이 안 된다.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 그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후속 조치 나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 문제가 좀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 건은 사실상 그림자 금융의 문제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폰지 사기로 간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미 사기로 기소 이제 수사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전자금융거래법 문제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문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들을 좀 그 금융위에서는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 개선 대안들을? 예, 본부처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가지고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하고 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예, 이건 올 하반기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율규제 그만하고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TMF 사태를 계기로 자율규제로 그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법제화를 검토하고 곧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할 때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